8월 셋째 주간입니다. 지난 금요일이 광복 80주년이었습니다. 기쁜 날이죠. 뭔가 광복이라기도 하고 여러가지 단어로 사용되는 날이기도 한데, 해방되었다는 표현도 하고 뭔가 다시 되찾은 거는 맞아요. 근데 그게 우리 힘으로 되찾지 못하다 보니까 자주 말씀드렸지만 한반도가 남북으로 갈리는, 그리고 사실상은 외의 식민지에서 양키들의 식민지로 인수인계가 된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자주 독립을 하지 못했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해야죠. 해결하려고만 마음 먹었으면 오래전에 해결할 수도 있었을 문제예요. 그런데 이게 잘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그간의 권력을 잡아왔던 정치 세력들이 이거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분단 상황을 이용해서 자기네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또 부를 축적하고, 그 다음에는 그 강점기 때 자기네들이 저질러온 매국 행위들을 감출 수 있었기 때문에 분단된 상황, 그리고 양키 정권들이 지속적으로 한국 정치에 간섭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그냥 방치하면서, 그걸 이용하면서 이제까지 와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 해결된 게 없는 상태에서 벌써 80년, 거의 100년 가까이 골마 터지면서 이제 지난번 윤석열 정권 때 12.3 계엄같이 어설픈 계엄을 하면서 굉장히 모든 것이 다 어설퍼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치밀하지 않습니다. 이승만 때만 해도 뭔가 치밀하게 자기 독재를 위해서 뭔가를 꾸며왔어요. 박정희 때도 끊임없이 북한 손잡고 무장 간첩 사건이니 무슨 해양 사고니 이런 것들을 일으키면서 뭔가 국민의 관심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는 노력을 하면서 자기네 권력을 유지하고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일에 애쓰고, 그게 잘 안 되면 겁도 주기도 하고 비상조치를 하기도 하고 가짜 간첩 사건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재판에서 몰아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뭔가 자기 정권들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어떻게 보면 참 가상하죠. 오로지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서 그런 가상한 짓들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윤석열 때 와서는, 그래도 박근혜 때는 세월호 같은 사건도 일으키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것 있었죠. 잘못된 일이지만. 근데 이번에 윤가는 그냥 한마디로 개판이에요. 니들이 이제 어쩔 건데. 뭐랄까, 근데 내가 이 동네 짱이야? 다 알고 있는데 니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 니들이 뭘 어쩔 건데. 감추려고 하지도 않고 숨기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일을 저질렀는데, 이걸 그냥 법과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이 그냥 지금도 감춰주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는 거예요. 이 가당치도 않은 짓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 뻔한 범죄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은 이야기하지 않고 계속 변죽만 올리는 거예요. 그때 뭐 했냐, 누구랑 얘기했냐, 어떤 얘기를 했냐. 그게 뭐가 중요해요. 결론적으로 결과가 이렇게 이런 국가 반란죄고 반역죄라고 하는 빼도 박도 못하는 결과물들이 이렇게 있는데, 계엄을 하면 반드시 그 계엄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을 국회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회의를 하려는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려고 했던 시도 자체가 불법인데 그것이 내란죄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그 내란죄를 동조하기 위해서 포결하는 것을 방해하고 지들끼리 결의하고 계엄을 지지하고 범죄자를 탄핵하려는 것을 방해한 그 정당이 불법 정당인 게 분명한데, 이런 내용, 이것만 가지고 해체시켜도 돼요. 이것만 가지고 죄를 처벌하고 사사로운 일들, 내부적인 일들이 이렇게 진행됐다. 이거는 군더더기인 겁니다. 사족 같은 거예요. 근데 참 뱀 다리만 찾는 거예요. 사족만 겁나게 찾아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배 몸뚱아리로 처리할 수 있는데 이걸로는 처리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왜? 그 패거리들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고 메가더 칙령 2호에 의해서 매국행위로 치부하고 돈 벌고 권력 잡았던 것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던 그 세력들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자기네들의 모든 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이번에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철저하게 자기네 이익들을 위해서 행동합니다. 이번 8.15 특사에 조국과 그 가족 그리고 윤미향 이렇게 포함되면서 이거 엄청나게 지금 물고 뜯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왜? 엄청난 노력을 들여서 가짜 죄인을 만들어가지고 없는 죄를 꾸며서 있는 증거도 다 무시하고 존재하지 않는 증거를 만들어내서까지 교도소에다 잡아넣은 것이 조국하고 윤미향인데 그 가족들이었는데 이걸 사면한다고 하니까 복권까지 해준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네들이 저지른 이게 만약에 사면 복권이 되고 나와서 무슨 이게 진정하게 무슨 사건이었다라는 걸 밝히게 되면 자기네들의 문제가 다 드러날 거니까 그게 들어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조차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눈 가리고 아웅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람들이 그럽니다. 조국과 그 가족이 무슨 죄가 있어? 죄라고 다 얘기했던 것도 하나도 법정에서 증명해내지 못했죠. 입증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장학금 받은 거 뇌물 표창장 위조한 거 재현해내지 못했으면서 그냥 그 누구예요? 그 총장이었던 그놈 하나 말만 믿고 무조건 표절 아니면 가짜를 만들었어 이래가지고 잡아쳐낸 거란 말이에요. 이게 죄가 있고 없고의 문제도 아니고 그를 죄로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다 이런 문제도 아니고 없는 죄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윤미향 같은 경우에는 17년인가 18년인가 그 위안부 할머니도 같이 살면서 운영했잖아요. 그 모임을 탈탈 털어서 그 처음에 그 윤미향을 기소할 때 엄청나게 많은 혐의들이 있었어요. 하나도 입증해내지 못했습니다. 왜? 다 없는 거짓말이니까. 그래서 결국 뭘로 윤미향을 잡아넣느냐 하면 그 1,700만 원 정도 되는 돈의 영수증을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횡령이라는 거죠. 17년, 18년을 운영하면서 1,700만 원을 못 찾았다는 얘기는 1년에 100만 원 꼴인데 한 달에 7, 80만 원어치의 영수증을 못 찾은 거예요. 얼마만한 돈을 운영했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사실 애지간한 모임도 규모가 되면 7, 80만 원어치 영수증을 못 찾는 경우는 흔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잊어버릴 수도 있고 영수증을 안 챙긴 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걸어놨어요. 1심에서. 그것도 집행유예밖에 때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걸 기어이 2심까지 끌고 갑니다. 검사들이. 그리고 뭐를 하냐면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죠. 위안부 할머니가. 그때 조의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 돈 장례 치를 거 치르고 비용들 다 빼고 나서 남는 돈을 평소 할머니의 유언을 생각해서 나눠주게 됩니다. 이웃한테. 기부한 거죠. 그걸 걸고 넘어졌어요. 그걸 왜 기부를 해? 니네 단체 돈으로 잡아야지. 왜 네 맘대로 그걸 기부를 해? 이래서 윤미향을 걸어놨습니다. 기부한 게 죄가 된 거예요. 그것도 돌아가신 분의 유언을 따라서 그분 때문에 들어온 돈을 그분의 유언에 따라서 실행했을 뿐인데 그걸 죄라고 걸어놓은 거죠. 그런 자들이 여전히 판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범죄자가 감방에서 누워서 나 안 나가겠다고 시위하면 법정에 못 데리고 나오는 나라가 됐습니까? 언제부터 이 나라가 좀 있다 싶고 가진 놈들은 독방에 그것도 시설 좋은 독방에다가 개인 독방을 주는 나라가 됐습니까?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꽤 권력좀 있고 재산 좀 있는 사람들이 감옥에 간 경우가 있었어요. 제 가까운 친척 중에도 있었고.
갇혀 있다는 것 외에는 불편한 게 없는 겁니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잡혔으니까 뭐 시간마다 회사 사람들이 와서 결제 다 받아가요. 교도소에 있는 동안에. 또 내가 아는 어떤 놈은 원래 취미가 테니스였는데 교도소에 들어가서 교도소라고 테니스를 쳤습니다. 있는 놈들은 단지 못 나가는 건데 그것도 못 나가는 걸까? 뭐 들리는 말로는 나가서 들키지 않아야 되는데 기자들이 막 눈에 불을 켜고 그런 걸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거나 파파라치들이 있으니까 그건 눈만 피할 수 있으면 나갔다 들어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법이 영화에서나 벌어지는 게 아니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한국 사회 구조가 있는 자들에게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워. 왜 강점기부터 쭉 그래 왔으니까. 왕족들이 여전히 기세 등등하고 뭐 국가의 권력이나 재산을 거의 쥐고 있는 중동 같은 경우는 뭔가 문제가 일어나서 왕족들을 체포하면 이 왕족들을 교도소에다 가두지 않습니다. 어느 호텔을 하나 정해놓고 호텔에다가 묵게 해요. 나가지만 못하는 거예요. 왜? 왕족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왕족이니까. 뇌 구조가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왕족이 없지만 권력을 가진 자들, 자본을 가진 자들은 스스로 자기네들이 다르다고 생각해. 금수저라고 부르잖아요. 로얄 패밀리라는 말을 거침없이 하고. 그래서 자기네들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대우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당연하게 대접을 받고 그런 거를 누려야 할 사람이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까발리거나 그래서 자기네들에게 불이익을 주면 절대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대장동 사건이죠. 자기네끼리 건축업자들 끼리끼리 패밀리들이 다 헤쳐먹어야 될 돈을 이재명이 떨컥 관여해가지고 이거를 나눠버린 거예요. 돈을 일부는 환수하고 우리가 날로 뭐 통으로 먹어야 될 돈인데 억울한 거예요. 자기네 돈이 아닌데 자기네들이 먹을 수 있었던 돈이라는 것만으로 집가라고 생각하니까 그거 뺏긴 게 분하고 억울하죠. 그래서 이재명은 끝까지 어떻게든 잡아 넣으려고 했습니다. 조국 스스로 자기가 강남 좌파라고 부를 만큼 좌파이긴 하지만 강남이라고는 수식어가 붙어있잖아요. 잘 살고 기득권에 속하는 사람이야. 왜 그 사람이 그런 자기네들 내부적으로 밝혀지지 않아야 될 일들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이 단지 정치를 안 할 사람이 정치를 해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부 고발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재명도 그랬고 조국도 그랬고. 한국 사회는 내부 고발자들을 밖의 적보다 더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해먹던 것들이 들키기 때문이죠. 한국 사회가 어떤 사회였습니까? 지금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저 어릴 적만 해도 동네 깡패들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조폭들도 많았고. 버스 타면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소매치기 당하는 거 일상 다반사였어요. 조그만 가게 운영하면 예를 들어 뭐 음식에도 팔고 수에도 팔면 동네 조폭 새끼들 들어와서 자리세 받아가는 거 다반사였습니다. 깡패들만 있었느냐? 아니에요. 관공서 무슨 서류 같은 거 하나 받을 별별이 없는 서류 하나 받을래도 신청서 밑에다가 돈 조금씩 찔러주지 않으면 절대 빨리 서류가 나오지 않습니다. 급행료라는 거예요. 급행료가 있어야만 관공서도 일을 볼 수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교통경찰이죠. 교통경찰들 잡히면 면허증 밑에다가 올 때는 뭐 5,000원짜리, 처음에는 5,000원짜리, 뭐 10,000원짜리 이렇게 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쓱 보고 운전 조심하셔야죠. 뭐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거예요. 자기 일가 받은 딱지 양과 자기가 챙겨야 될 돈에 따라서 딱지를 발부할 수도 있고 발부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뇌물을 조sol해도 딱지를 발부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법으로 잡혔을 때 재수가 없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음주단속? 음주단속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습니까? 제가 아는 가까운 지인 중에 하나가 방송국 직원이었어요. MBC. 그날도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음주 단속 하는데 물론 우리 쪽에는 음주 단속한 사람이 없었는데 음주 단속에 걸릴 만한 사람이 없긴 했는데 차를 딱 세웠는데 이게 이 친구가 이렇게 하얀색 옷을 입었는데 여기에 MBC라고 하는 아이디 카드가 보인 거예요. 비쳐 보인 거예요. 경찰관이 보더니 아이고 방송국 보이셨어요? 가세요. 술 이렇게 처먹고 운전면허 취소 정도가 아니라 운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정도의 술을 처먹고 운전하다가도 잡히면 기자증 보여주고 나 기자야. 통과. 대기업을 막론하고 중소기업까지 모든 기업체들의 영업부에서 하는 일이 술상무라고 불렀을 정도로 술집에서 접대하고 나중에 그 술집의 규모가 좀 커지면서 룸사롱에서 접대하고 2차로 성접대까지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진행하거나 발주를 받을 수 없는 나라였었어요. 우리나라가. 이거 바뀐 지 얼마 안 되고 여전히 진행 중이기도 하죠. 근데 다들 아닌 척해. 자기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그러니까 누가 일을 얘기해버리면 내가 속했던 조직에 어떤 회사에서 어떤 부서에서 어떤 조직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하면 미치겠는 거예요. 왜? 나도 공범이니까. 뼈끝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그 비슷비슷한 죄를 다 짓고 있는데 이 새끼가 하나 까발리는 바람에 나까지 다 그냥 덤태기 쓰게 됐네. 세상이 좋아지려면 싫든 좋든 간에 한 번은 뒤집어 털어야 됩니다. 정말 사소한 잘못까지야. 내가 잘못이라고 인지했던 것들을 알면서도 저지른 죄들을 반드시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반성하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절대 세상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항상 아프고 괴롭고 죄 지은 것들을 얘기하는 사람을 내부 고발자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 하나를 그 자본으로서 몰락시키는 거죠. 그 사람 하나를 매장시킴으로써 자기네들은 죄가 없다는 식의 행동, 이 행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선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고통받는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